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야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은 시황이 없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걱정, 우려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야간에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잘 보고 대응하시고요. 자, WHO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제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전일 뭐 미국장이랑 다 좀 흔들림이 좀 나왔고 우리 시장도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 빅히트엔터가 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 마스크 관련주가 뭐 오늘 역시나 좋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는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전일 뭐 영향력은 좀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뭐 힘든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장중에 조금 내려갔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현재는 뭐 실적 시즌에 뭐 충실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야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28,100포인트가 이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까지 뭐 아직 여유가 있죠. 그래서 뭐 큰 우려감이 없는 증시다. 뭐 이 증시는 탄탄하다 보시면 되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세계에서 가장 뭐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우한폐렴으로 한 차례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갭상승으로 21선 터치하더니 양봉으로 돌파해내고,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개파락은 나왔지만 결국 양봉으로 이끌어내면서 21선 위쪽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몇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IMF나 이런 쪽에서는 다 중화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사정거리 있으니까 워낙 가깝고 이번에 이제 설 연휴죠. 이제 중국의 춘제 연휴로 이제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뭐 아침에 오전에는 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오후에 저녁 때 보니까 1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아마 향후 2주 정도는 뭐 늘어나도 그렇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설 연휴까지 이동하면서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2월 중순 뭐 옵션 만기일 전후 정도까지는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산이 더 퍼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치사율이 워낙 낮다라고 했어요. 이제 2% 초반대이기 때문에 10%에 육박하던 사스 그리고 뭐 35%에 육박하던 이제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 이제 설 연휴 때문에 확산이 워낙 뭐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IMF에서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경제에 영향을 수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진정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분명히 중국 경제에 타격은 있지만 수치화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산되는 것이 조금 줄어들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5G 관련 쪽으로 해서 화웨이랑 지금 그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국 쪽에서 뭐 화웨이 쪽을 이제 좀 제재를 좀 풀어주다 보니 서로 이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 화웨이 참여를 둘러싸고 이제 통신규격 쪽으로 해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긴장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공산당이 이제 뭐 국민정보랑 국가안전정보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시민들, 미국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가져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건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일부는 좀 완화적인 뭐 발언을 취하면서 뭐 대화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화해를 쓰면은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대화를 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그렇게 모든 국가에다가 다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영국도 솔직히 지금 보면 브렉시트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막 나가는 기질이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도 영국을 이렇게 쉽사리 건드리기는 뭐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요거를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이랑 정보 공유를 제한하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화가 오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있다 해도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는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정도만 지금 체크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오전장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후장 장마감 정도 들어서면서 약간의 이제 좀 공포감을 좀 갖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아주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좀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주말에 얼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주말 불안감,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이 근원지인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엊그제 대만 증시 쇼크 받은 것처럼 중국도 분명히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쇼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미 우리 시장 개장할 때 한번 밀리고 대만 때도 한번 밀리고 오늘도 한번 밀리고 해서 이거를 선반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는 좀 확인하고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장 막판에 좀 오후장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좀 현금화는 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2130포인트 위쪽에 있어도 되고 요거 21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00포인트 흔들기 나오면 요 구간이 되겠죠. 2090포인트고 뭐 2050포인트 여기까지는 뭐 최악의 경우 잠깐 터치하고는 정도는 열어놓는데 2100 흔들기 정도에서는 마무리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증시 건강을 위해서는 2100 흔들기 정도 나오고 빠르게 2130 정도는 두들기거나 회복하는 모습 정도가 나와야, 특히 회복하는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좀 이제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장 막판에 뭐 2%까지 뭐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630까지는 뭐 충분히 여유가 있고 아직까지 뭐 장기 이평선이 이제 121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싹 터치 정도만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흔들기가 나온다 해도 630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630까지 이탈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확보된 현금을 조금 더 투입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일기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작을 했죠. 일기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현금 비중이 더 높습니다. 종목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초반에 그래도 한두 종목은 들어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막 쓰진 않았어요. 원래 오늘 예정을 해놓고 오늘 정도에 현금을 조금 투입할까 했는데 움직임 자체가 장 마감까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은 좋았어요. 수급은. 자, 수급을 보여드리면 자, 외국인이 뭐 4천억 정도 매도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이 정도 매도하는 건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려감을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매도했지만 선물 같은 경우 5천 계약 뭐 대량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큰 선물 매수량이 있었다.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도 주말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풋옵션 요 하락 상품인데 요거를 매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풋옵션을 크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콜옵션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위아래를 살짝 막아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도 다시 한번 반발력이 나오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가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게 돼 있는 이런 수급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차례 정도는 뭐 중국 개장하는 것까지는 봐야겠죠.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나와도 이렇게 다시 중간으로 모일 수 있는 2100 전후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이런 2100에서 2130 정도로 모일 수 있는 이런 변동성 축소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죽이기 구간이기도 하고 변동성을 조금 줄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이번 주가 이제 우려감으로 해서 공포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조금 만들고 멋진 조정이 나와서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었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안정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차례 더 밀렸다가 안정이 될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안정이 될지는 다음 주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시황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원하는 구간까지는 내려왔어요. 이제 5만 원 중반 정도만 돼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 기존의 요 구간까지 저항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조금 관심 갖기 시작해도 되는 단계. 한 번에 매수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분할로 매수할 만하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서 뭐 52,000원까지 온다 이러면 진짜 이건 땡큐한 가격이 되는 거죠. 52,000원 이하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에 관심을 다시 한번 보일 만한 제가 이 위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다.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95,000원 이하 정도 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한데 요 구간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9만 원 전후까지 내려와주면 참 더 좋은 종목인데 잘 안 내려오죠. 근데 하이닉스가 또 화끈한 게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또 화끈하게 내려오고 상승할 때는 화끈하게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9만 원을 내심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수급이 좋아서 그런지 오늘도 안 밀리고 좀 탄탄하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 21선을 회복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조정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주도주 계열들은 다. 그래서 요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해서 기존에 매매 못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요. 저희도 이미 고점에서 매도한 다음에 지금 그 매도한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기분 좋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재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매수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뭐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원래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마블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붙었고 장중에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마감에 좀 밀려서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넷마블은 10만 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8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가 박스권이다라고 작년에 그어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제 관심 종목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 BTS 관련해서 이제 뭐 지분 가치로 얻는 이익 정도를 제외하면은 꾸준한 수익성 같은 경우는 넷마블보다는 언제나 NC소프트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이거는 넷마블 상장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자체 IP를 가지고 있느냐, 퍼블리싱 쪽을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NC소프트의 IP는 뭐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48만 5천 요 구간을 말씀드렸죠. 요 게임주 말씀드릴 때 그래서 요 참고하시고요. 뭐 DPC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한 12%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700원 저항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컴백하고 하니까 1월 정도에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도 한 20% 이상 나셨겠죠.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5,700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왔을 때 적절히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히스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지분 쪽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이제 뭐 자회사가 이제 일본 매니지먼트를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컴백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상승하면서 3,200, 3,300 요 구간을 잘 돌파 못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가
음. LB세미콘 같은 경우가 이제 LB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 해서 과거부터 뭐 이제 이슈가 좀 됐었죠. 장중에 좀 급등을 하다가 오늘 거래량 보세요. 엄청나죠. 장마감에 이제 뭐 현금 확보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이제 지분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그 중에서 DPC가 뭐 제일 강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관련주, 뭐 웰크론이라던가 50,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이죠. 50 같은 경우 지금 뭐 3,000원대에서 벌써 뭐 10,000원을 찍었습니다.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과열 종목 지정돼 가지고 이제 거래를 좀 멈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는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 마스크 관련주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 관련해서 봄 정도 되면은 제가 작년에는 이맘때 계속 미세먼지 관련주 잡으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봄에 미세먼지가 날라온다 해도 마스크 관련주는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저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겨울에 모았던 힘을 봄에 분출해야 되는데 먼저 힘을 소진했죠. 그러니까 봄에는 마스크 관련주를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크게 나왔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 조건을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이라던가 웰크론 이 두 종목은 제가 항상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웰크론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지금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2배 반 정도는 올라왔는데 뭐 충분히 뭐 좋은 상승이었고 이 외에도 뭐 모나리자라던가 뭐 이미 과열 종목이죠. 모나리자도 이제 KF94 이제 마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뭐 수혜를 받고 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 뭐 깨끗한 나라라던가 종목들이 많죠. 뭐 깨끗한 나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KN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 상승률은 50이나 웰크론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데 이런 종목들도 마스크 관련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과열 종목에 지정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작년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이슈로 급등을 했으니까. 작년에 여름 관련주만 봐도 미리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봄에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여름에는 아예 쉬어갔죠.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개념을 생각하시고 여름에 올라가야 될 종목이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절기에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굉장히 또 지금 어렵게 흘러가는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가 되겠죠. 그나마 강한 게 아모레퍼시픽하고 이 대형주 계열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중소형주 쪽에서 뭐 한국화장품 제조 이쪽인데 그나마 강한 거예요. 이건 올라온 거라도 있죠. 올라온 거에서 이만큼 올라서 조정을 받은 수준인 거잖아요. 언제든지 18만 원 정도까지는 뭐 내려가도 그냥 괜찮다 정도로 이제 인정하는 수준인데 이런 종목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중국 소비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화장품 얘네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한국화장품도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7,000원에서 17,5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17,75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지금 현재 13,00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아서 22선 이탈에 있는 상황인데 11,500원까지는 열려 있고요.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맥스 같은 게 OEM, ODM의 뭐 대표 종목이라고 많이 설명드리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두 종목 거기에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이게 약한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반등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밀리면 더 밀려요.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저점을 거의 뭐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의 저점을. 이래서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는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지금 밀려있는 종목도 있죠. 소외주들. 내 종목이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다. 혹은 큰 손실권인데 반등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밀릴 때 최근에 같이 밀리죠. 똑같이 이렇게 밀리고 주도주들도 위쪽에 있다가 이렇게 밀리죠. 똑같이 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느냐?
목적은 주식하는 목적은 재테크죠. 결국은 내가 수익을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외받던 종목이 갑자기 주도주로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다시 올라가도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지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채셔야죠. 소외주로 매매를 해서 혹은 물려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속상하더라도 이거를 정리하고 주도주로 교체하는 게 지금 내가 마이너스 뭐 20%다 마이너스 30%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 보유한 종목으로 이거 상승이 나와서 회복하는 것보다 주도주가 30% 40%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손실 회복해서 원금 가는 게 아니고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일부 손실을 보고 있어도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정 나오면은 이거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원분들께도 제가 꾸준히 반복해서 저희 회원 전용 영상이 따로 있는데 거기도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은 공포감을 갖거나 제가 이거 화요일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공포감을 갖거나 우려감을 가질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저희는 지난번부터 1월 중순부터 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도주가 많이 올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설 연휴 때 반도체 관련주 올려드리면서도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고 조정받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올려드린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주도주는. 많이 올라왔고 쉴 타이밍에 쉬어야 되는데 이 핑곗거리가 그동안 없었어요. 글로벌 상황에서는 핑곗거리 만들 만한 게 그나마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정도? 그 외에는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약간의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는 지금 시장을 꺾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질병 이슈가 나온 거예요. 우한폐렴 이슈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우려감을 갖거나 공포감이 아니라 설레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정이 이렇게 시장 물론 사람의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고 목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순수하게 주식만 봤을 경우에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회원분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소독대로 이제 자주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레어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이 좋은 종목들이 다 지금 내려오면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종목들도 지금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간까지 온 종목이 있고 아직도 덜 내려온 종목도 많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내 종목이 안 좋은 소외주가 있다. 이거를 매도하고 교체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교체해서 올해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은 우려감을 갖기보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흘러내린다고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레임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외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밀린 타이밍에 주도주로 교체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문의 여기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가 뭐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이날부터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3, 4합병 이슈 나왔었죠. 그래서 1월 중순에 셀트리온 그전까지 셀트리온을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오고 21선 지지 잘 받고 지금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총 1위의 위험을 보이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1월 중순부터. 그래서 기존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 때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1월 중순부터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했죠. 헬스케어가 더 좋습니다.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셔야 돼요.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피에 있고 뭐 시가총액이 높고 그러니까 얘가 대장일 거야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번 시장의 대장은 어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지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고집 부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2% 밀려도 아직도 위에 있죠. 밀린 게 없죠. 44만 원 뭐 부근까지 적어도 45만 원 이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뭐 기미가 안 보여요. 45만 원 부근까지는. 그래서 뭐 요 갭을 메울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대장이죠. 그래서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삼성바이오로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던 제가 9월 달에 요 양봉 나오면서부터 말씀드렸죠. 이 양봉 딱 나오면서부터 셀트리온이 강해질 가능성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스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한 다음 횡보해서 잘 유지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 확인되면서부터 또 말씀드렸죠.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존에 요날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쪽에서 지금 대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잘 받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44만 원 돌파해서 언제 돌파하느냐 시간 문제지, 돌파는 할 것이고 언제 돌파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싸움이라고 했어요. 50만 원도 돌파될 가능성 뭐 충분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지금 개선되는 게 보이는 구간이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뭐 CMO 1위 기업으로 이제 위험을 떨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매수할 거면 그때도 말씀드린 요 38만 원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매수 기회를 안 주지 않아요. 주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 기다려서 매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IT주 최근에 이만큼 올라갔다 IT주도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혹은 요만큼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설레인다고 하는 거예요. IT주는 주도주들은 요걸 돌파해서 다시 넘어갈 건데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추격 매수 안 해도, 그리고 위쪽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 뭐 두 종목이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설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된다. 이 개념 꼭 갖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10만원 계속 말씀드리다가 조금 밀렸는데 에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날 이탈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날 옵티보 얘기 나오면서 사실 옵티보가 뭐 임상 뭐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일상 쪽에서 이제 뭐 약물 투여하는 용량 조절하는 정도에서 이제 6월에 발표하겠다라는 정도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이 이후에 내려오는 건 그냥 시장 영향력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HLB는 여기서 제가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고 10만 원을 좀 이탈해서 지금 뭐 기분은 나쁜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뭐 시장 영향력으로 밀리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도주도 밀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만 원 이탈하면서 훅 한번 꺼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 화요일 날 잘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름 선방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죠. 이 상황이면 10만 원 이탈할 때 조금 줄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고집스럽게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이 되든지 HLB의 뭐 기업적 가치에 대해서는 3월 뭐 하순 정도가 돼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라도 뭐 기업에서 우리는 3차로 진행하겠다, 4차로 진행하겠다, 위암 3차, 4차 이 부분을 결정해서 뭐 발표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부분은 그때까지 발표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3차든 4차든 발표한 다음에 FDA에서 허가만 나오면 돼요. 허가만 나오면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단독으로도. 신약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티보 키트로다가 최고의 면역 항암제를 꼽히고 있는데 HLB의 리보세라닌을 파트너로 병용 임상 파트너로 지금 선정해서 임상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가치는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만 받으면 돼요. 4차든 3차든 사실 그거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대신 매출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항암 신약으로 HLB가 크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4차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죠. 공매도 세력도 있고 시장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심리도 있고. 원래 3차를 뭐 생각했었던 분들은 실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차 치료제로 해서 허가만 받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허가받은 것까지 보려면 올해 하반기까지 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는 3월을 목표로 보자고요. 3월까지는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든 어찌됐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1월 말이고 주말 편하게 보내시라고 오늘 뭐 야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 1일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